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겨울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막 여름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옷도리를 벗고 낡은 사스짐 하나 입고 그냥 시원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오늘 아침에 뜨거운 쟁점이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는데 우리나라 개발 몇십 년 역사에 어떤 지역의 고속도로 개설 여부를 두고 이만큼 전 국민이 그냥 뜨겁게 논쟁에 개입한 것이 아마 거의 없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광우병 사건 때 그거 있죠? 뇌송송 구멍 탁 하는 그 얘기. 그 간단한 구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까? 원래 광우병이라는 얘기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광우병 문제가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 유럽 근처가 그냥 바글바글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만 당시에 MBC 파리 특파원을 했던 이상로 기자도 그냥 광우병 기사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썩힐 정도로 아침 저녁 그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중에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가 있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무슨 비지팅 스칼라라고 하나요? 방문 교수 자격으로 살았어요. 그 양반도 거기서 영국산 소고기를 먹었을 겁니다. 광우병에 아마 걱정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당시에 우리나라 정계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손학규 전 의원도 당시에 캠브리지인가 옥스퍼드 근처에서 PhD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도 광우병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광우병 얘기는 대륙을 건너서 미국에 가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쳤어요. 뇌송송 구멍탁. 그거 먹으면 뇌에 구멍이 뽕뽕뽕 나가고 그냥 난리 난다. 근데 원래 이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구호는 원래 라면 요리하는 데 쓰는 얘기입니다. 파를 짝짝짝짝 잘라 파송송 계란탁 하는 뜻입니다. 그게. 라면을 끓여가지고 바글바글 끓였을 때 파를 싹싹싹 썰어가지고 집어넣고 계란을 탁 깨서 집어넣어서 먹으면 이 맛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면 회사에서 상당히 즐기는 구호였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뇌송송 구멍탁 이렇게 바꿔줬어요. 기가 막혀.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우병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도 없고 더더구나 광우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광우병 가지고 난리 법석을 쳤을 때 동원됐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이름이 요새 속속속속 밝혀지고 나와요. 다 알고 있는 건데 특히 서옥식이라고 연합통신 편집국장을 했던 서옥식 기자가 그 문제를 아주 사사건건히 그냥 야멸찰 정도로 밝혀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김미환이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죠. 윤도현 가수 이런 사람들 등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TV 탤런트 가수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됐던 것을 가지고 지금 장안이 세론이 자자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언론인 무슨 연예인 이런 사람 하기 전에 우선 정치인들 명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잘못된 정보였든지 무슨 뭐 다른 사람에게 그냥 설득을 당했든지 그 좌우당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광우병 가지고 국민을 결과적으로 선동한 거, 국민을 오도한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죄만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어떤 국민적 세레모니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광우병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최종적인 책임은 그 연예인이 아나운서니 무슨 코미디언이 하기 전에 정치인이 책임져야 해요. 정치인이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사과에 앞장서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가지고 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그 얘기부터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게 보여주세요. 이게 처음에 시작하는 원안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보이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 안이 그 다음에 중간으로 이렇게 두물머리를 지나서 한강 강변을 지나가지고 거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평에 사는 사람들과는 이해관계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많으니까 전 정권, 소위 문재인 정권 당시에 가장 밑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것은 이쪽에 가서 여기에서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이렇게 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희룡안은 그 중간에 있는 요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오는데 이 사이에서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면 양평 사람들이 더 편리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이 원희룡 안에 여기다가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경우에 이 가까이 있는 여기가 김건희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할 경우는 김건희 씨 땅이 그렇게 눈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원희룡으로 해서 안으로 해서 여기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면 이게 갑자기 땅이 그냥 폭발하게 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얘기하면서 여기에 만들어서 인터체인지를 만들면 결국 김건희 땅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고 그냥 똥끼놈이 썩는다 갑자기 화를 내고 나 그거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지를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원희룡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은 공복으로서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의혹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원희룡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상당히 귀중한 정치적 자산이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이런 것은 많이 확인된 바 있고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딱 한마디. 국민의 공복으로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요 얘기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댓글이 말이죠. 아주 난리 법석이야. 많지는 않지만은 절대로 이중첩자라고 욕을 하면서 왜 원희룡 욕하느냐고 막 악성 댓글이 막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제 그 유튜브 사상 그렇게 고약한 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개심을 표시할까? 이게 원희룡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적당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많이 쓰는 것은 좌파뿐만이 아니야. 우파도 못지않게 해요.
아니, 제가 원희룡이 좀 비판했다가 제가 이중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다른 댓글을 하는, 저를 좀 지지하는 댓글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반박한 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보니까 원희룡에게는 스스로 좀 꿀리는 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원희룡은 대단히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하고 상의도 없이 네가 마음대로 그만둔다고 하느냐. 그렇게 내가 질문했죠. 지금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냐?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상의를 했으면 상의를 했다고 얘기해야지. 지가 마음대로 일개 장관이 그 중요한 국책 사업을 말 한마디로 누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탁 나 중단하게. 그 다음 정권에다 하십시오. 그 말을 제가 꼬투리 잡았죠. 다음 정권이 뭐냐? 다음에 혹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 그놈들하고 같이 해라 하는 얘기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다시 하더라도 그때 하라. 그럼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한 것을 아마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크게 그렇게 악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아주 꼬였습니다. 보니까 또 뭐 오늘 김동영 경기지사가 또 뭐라고 한마디 했네요. 내가 경제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 견해를 했을 것 같다.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을 수 없어. 백자로 즉각 처리하라.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1조 8천억의 큰 예산을 장관의 말 한마디에 신경질적인 말 한마디를 가지고 바꾸는 것은 옳지도 않고 당치도 않고, 그리고 그 말을 한 원희룡은 책임져야 합니다. 제가 그 후에 즉각 사과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이 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물어물 얘기를 했지만 모범답안도 얘기했어요. 적어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국민의 뜻에 맞게 이걸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얘기하는 것이 꼭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 다 살펴보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걸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장관의 본연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원희룡이가 그렇게 자기가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또 혹시 오해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혹시 그 요새 좀 스타급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저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제가 좀 장난 삼아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이 한동훈이가 목포를 가가지고 온갖 폼을 다 잡았어. 근데 그래도 연출이 참 그럴듯해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산업, 국민 여러분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조선산업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 국민들이요, 선박 노동자 같은 어려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만 5천여 명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걸 외부에서 수입해야 한단 말이에요. 동남아시아 국가 뭐 이런 데서 이제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말레이시아는 아마 아닐 겁니다. 네팔 이런 데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 때문에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는데, 조선산업 하면 저 경상도 울산 아닙니까? 근데 울산인데 목포를 와서 왜 목포를 왔냐고, 대통령께서 목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색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 체면도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상당히 대접을 받더라고요. 대접을 하는 걸 보고, 야, 한동훈이가 제법하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원희룡이는 지금 쫄딱 당하는 입장이 됐는데, 우선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제주도 4.3 사건이 요새 우리나라 정치에 굉장히 클로즈업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되는데, 원희룡은 제주도 4.3 사건에서 군경에게 희생당한 사람 측, 소위 그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당시의 문제에서 자기 개인들이 자기 친척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받은 돈만 해도 몇 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을 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개인적인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하는 데는 채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좌파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좌파에게 돈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것을 주도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건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 크게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4.3을 그 보상을 주도하면서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난리 법석을 만드니까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고 감히 나설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점점 커집니다. 유감스럽지만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은 원희룡의 문제는 원희룡 자신이 해명하고 결단해야 할 문제고, 그 이전에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방금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행에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그 지도에서 원희룡이가 주장했던 그 라인, 그 라인은 김건희의 땅과 이해관계가 겹치고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아시죠? 인터체인지는 들어가서 뺑뺑 돌아가고 나들목이라 그러죠? 나들목이고, 그냥 정치호란 거 아니라 교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재밌는 얘기로 이 나들목이란 말이 재밌죠?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나들목이라고 만드는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그 유명한 백기환입니다. 백기환은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그 양반의 인생 후반에 많이 좀 뒤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제가 참 가까웠어요. 교육은 별로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탁월한 그 언어 감각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나들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물론 나들목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붙이는 것이 제안한 것이 백기환이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나들목 타령이야. 이것이 그냥 원희룡 난으로 만들면 나들목이 이 근처에 가가지고 한 7,000여 평, 6,700평이라고 나왔는데 한 7,000여 평의 그 김건희 씨 땅이,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야산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가 임야로 돼가지고 무슨 요즘은 창고도 이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원효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땅값이 폭등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이밭 가면서 가끔 매지 말라 하는 얘기처럼 김근혜 여사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걸 그냥 중단해버린다는 원희룡의 그 결정은 누군가가 지시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 대단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거취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엊그제 김대중 대통령을 꿈에서 봤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직도 김대중이 타령이냐 하고 댓글을 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타령을 해가지고 제가 피해를 받는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이상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제가 북한에 밀사로 갔다 와서 돈 주지 맙시다 하는 얘기 해가지고 그 양반하고 속된 말로 그냥 나는 팽 당했다고 하지만은 결별했어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그냥 고개 숙이고 적당히 들어가서 별거 다 했어요. 진짜 잘 압니다. 그렇지만 그 장관이 문이 나부랭이 그거 안 해도 제가 떳떳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결별을 각오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김대중하고는 30년 이상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했던 민주화의 업적,
공적을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지도자에게 크든 적든 그런 과오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의 당시에 거액의 송금 문제는 적당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실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어디 스카이데일인가 하는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옛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썼던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청와대 대통령 특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 쓰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님 그 책 좀 제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그 책을 봐주셨어요. 그렇지만 뭐 약간의 컨트로버시할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이 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한번 보고 잘 봤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박정희의 아이디어와 김대중 아이디어가 동시에 들어가는 소위 산업화의 특장과 민주화의 특장을 보친 삼민통합이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정정해야 할 것은 제가 꿈을 별로 꾼 적이 없다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꿈에 꾸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깜빡 잊어먹었는데.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숙박을 하던 저기 대구의 수성천변에 뭐 201호 가는 그 호텔 방에 잠을 자다가 그때 맥주를 한 두어 잔 마시고 잤는데 밤에 꿈에 꾸어가지고 박정희 꿈을 꿨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는 대통령을 하고 화해하고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꿈을 꿔도 제가 박정희 김대중도 저 꿈을 꾸는 모양이에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가 찢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라가 깨집니다. 나라가 깨집니다. 그래서 요새 7월 27일 날 민주노총과 뭐 정교조 등등의 이 나라 좌파들 아마 이재명이가 주도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저긴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18km라고 합니다. 줄다 인간 띠를 만들어 가지고 미군 물러나라는 데모를 벌린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쪽에 보수 쪽에서도 대항하는 집회와 군중동원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데모 정도를 벗어나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어떡할까? 왜? 이 패거리들이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미군은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총격 발사를 불사할 겁니다. 자기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국가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지에는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해서 만든 건데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니들 물러나고 때려 부시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행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 세력이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배후에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요새 지금 광주 5.18 사태에도 북한이 배후에서 뭐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 쪽에를 가보면 자기들이 5.18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고 막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광주라는 제한된 어떤 지역에서는 그 이상 뭐 그런 폭동이나 이런 것을 배후 선동하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평택이라는 넓은 땅바닥에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무엇을 동원할 경우에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뭔가 큰 것이 뭐 벌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느낌의 동조를 했음인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직 국회의장 8명인가 모여가지고 시국의 그 어떤 그 위태로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그런 얘기가 보도됐고, 공교롭게 제가 어제 마침 시골 기차를 타고 KTX를 한번 타고 왔는데 차 중에서 우연히 정대철 의원을 만났어요. 정대철 헌정 회장.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뭐 강연을 갔다 온다고 하는 얘기에서 그 얘기는 제가 참 아직 못했습니다. 정대철 헌정 회장이 그 모임을 마무리하고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7월 27일을 전후로 해서 국내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저 국민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좌파 쪽에서 이 나라에서 윤석열 정권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그런 걸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는 자중자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 소위 삼민통합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보수축은 있지만 이쪽에 민주화라는 측면의 사이드에서는 적어도 여기는 이재명 세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체제에서 이재명과 그 개딸들이 제외된 새로운 진정한 합리적 진보, 개혁이 들어와야만 삼민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삼민통합을 주장하는 건 이재명이가 뭐 하자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지금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외국에 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살짝 보여주셔도 돼요. 날 빼고. 뭐, 스카이데일리에 어제인가, 그런가 뭐, 화요일자에 나오는 인터뷰를 제가 참고서만 보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태를 절대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가장 큰 위기라고 할까요? 정책 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광주 사태와 못지않는 그런 사태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응하는 윤석열 체제의 관민, 그리고 그 스텝, 그리고 정보 체계, 정치 기획하는 사람들이 어쩐지 아마추어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에이, 뭐, 기들 알면 우리가 때려잡으면 되지. 이런 식의 아니한 생각으로는 사태를 장악하기 어렵다. 극복하기 어렵다. 잘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에서 비상한 관심과 계획과 하루하루 매초 매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이 사태를 현명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현명한 방법, 절대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끌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진 사람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각각 관심을 가지고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에 좀 이런 사태가 벌어져 뭐 대한민국이 팔팔 끓어요. 엊그제만 해도 뭐 이재명이 7월 달에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장난삼아서 놀림 삼아서 그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좀 악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배팅하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듣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세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치적 정도에서 너무 상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재편되기를 많은 국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켜볼까 합니다. 여러분 더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